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시고 PPT 화면이 공유가 되고 있으면 설명에 참여에는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오디오가 안 들리시는 경우는 볼륨을 좀 높여주시거나 아니면 이어폰을 꽂아주시면 수신기 측에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거의 매주 이 상태로 항상 세팅을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제 문제보다는 뭐 혹시 뭔가 좀 잘못된다면 수신기 쪽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저희가 항상 수요일에 좀 설명회를 진행을 하는데, 이번 주는 이제 설 연휴에 있었던 관계로 오늘 좀 금요일에 연락을 드리고, 좀 날짜를 변경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26 연세대 국제계열 세미나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요 국제계열 세미나는 입시적인 내용도 빼놓을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단은, 진로 진학에 가까운 세미나로서 제가 2020년경부터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은 그래도 조금 더 알려졌지만 연세대학교 국제 계열에 대해서 좀 잘못된 정보도 많이 있고요. 그냥 막연히 연대를 가는 하나의 이제 입시적인 전략적으로만 접근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정확히 알고 가시든 혹은 가시지 않든 결정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매년 상반기에는 연세대학교 UIC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쭉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1월 달에는 일단 입결을 좀 중심으로 해서 입시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부터 대략 한 서너 시간 정도는, 3, 4회 정도는 이제 여기 속해 있는 각 디비전, 전공에 대한 말씀들을 드리는데 오늘은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학부에 대한 말씀을 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하면 전반부에 입시적인 내용 좀 추가를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여기가 어떤 것을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느 고등학교 학생이 많이 와 있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어떤 친구가 가면 좀 더 행복할 거고 그런 말씀들을 위주로 드리도록 하고요. 뭐 언제나 그렇지만 제가 40분에서 45분 정도 설명을 드릴 거고 채팅창으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적절한 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이제 채팅창에 주시는 질문은 DM이나 뭐 아니면 공개로 해주셔도 상관없고 꼭 UIC와 관련된 거 아니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대부분 제 단톡방에 계시거나 뭐 기본적으로 이제 저와 어떤 식으로든 연이 닿아 있는 분들이 들어오셨을 텐데요. 혹시 또 다르게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의 간단한 학력상 사회 관련 이력, 학원 관련 경력들이고요. 여기 이제 제 학원 관련 경력에 드러나듯이 제가 이제 요 연고대 특별 전형이라 그래서 이 연세대학교 특기자, 언더우드죠. 언더우드도 있었고 뭐 그전에 인문사회 특기자도 있었지만 고 전형 강사로 이제 기본적으로 대치동에서 면접 강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상대적으로는 이제 뭐 이제 경력적으로 보면 이쪽 언더우드에 대해서는 좀 가장 오랫동안 꾸준히 이제 학생들과 같이 준비를 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거기서 축적된 그리고 학생들이 좀 더 업데이트된 정보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크게 한 6화원칙이기 때문에 6가지 정도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어떤 친구들이 좀 다니고 있는지, 이제 외고 국제고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말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정확히 저희가 무엇을 공부하는, 뭘 배우는 곳인지 말씀드릴 거고요. 이건 아마 제가 상대적으로 이제, 국제학 전공은 아니지만 정치외교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조금 더 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어째 입시적으로 봤을 때, 이 추합이 90번대가 본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과연 지속될지 아니면 변하고 있는지 이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여기 가려고 한다면 지금 뭐 예비 고3, 예비 고2, 예비 고1 입장에서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될지 말씀드릴 거고 네. 이제 이 학생들이 이제 1학년 때는 일단 UD라는 이제 학부로 입학을 해서 보통 2학년 때 이제 전공들을 정하거든요. 근데 한 70% 이상이 경제학을 선택을 합니다. 이제 뭐 왜 그런지, 다른 전공들을 얼마나 가는지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들 있는지 이렇게 한 6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부에는 좀 입시적인 내용도 여느 해에 비해서는 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설명 자체는 일단은 입시보다는 진학 진로를 좀 맞추긴 했었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돌아오는 질문의 8화는 입시적인 내용이라서 그 내용들을 좀 미리 아마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7학년도 연세대 예고 계획안입니다. 정식 입시하는 한 뭐 4말 5초 정도 대가 나올 것 같고요. 올해 어쨌든 이 언더우드 전형과 좀 관련, UIC와 관련된 변화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시에서 올해 이건 올해 고3 기준이겠죠. 고3 기준 어떻게 뽑느냐인데, 여기 국제인재라고 120명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소위 말해서 언더우드 학부를 진학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국제형 국제인재 헷갈리실 때 이거 뒤에 다시 설명드리긴 하고, 요게 이제 작년까지는 다른 카테고리가 있어서 이제 특기자란 전형이 있었습니다. 특기자랑 카테고리가 있었는데 학종으로 들어갔습니다. 학종으로 들어갔고요. 근데 뭐 사실상 이제 자기소개서가 폐지된 다음에는 면접 정도를 빼고는 뭐 다른 전형과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카테고리만 이동을 했다. 그리고 지금 뒤에서 보시겠지만 연세대학교도 뭐 어떤 전형의 카테고리 이동 외에 다른 변화는 일단은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특기자 전형은 빠졌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에 UIC 관련해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연세대학교가 작년도에 27학년도 입시는 이렇게 치를 예정입니다. 라고 작년에 공개한 자료인데 아마 대체로는 요 내용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중에서 뭐 다 볼 필요 없고 저희가 일단 UIC 관련된 내용만 좀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요. 특기자 전형의 유형 변경이라고 돼 있죠. 그죠? 작년까지 특기자 전형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실기 실적 위주였는데 근데 뭐 사실은 어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면서 결국 이제 생활기록부 외의 활동, 그러니까 특기자 전형의 특성은 뭐냐 하면 생기부도 들어가지만 생기부의 다른 요소도 전형에 반영된다는 특징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제 23학년도부터 벌써 이제 한 4년 됐네요. 23학년도부터 이제 저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면서 이제 이거는 사실상 큰 의미는 없었고요. 어쨌든 학종으로 하여 됐었고, 그냥 면접만 이제 영어 지시문의 영어 면접이라는 특성만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카테고리가 지금 학종으로 이동을 했다. 그게 좀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인원 자체도 이제 여기 110명. 그다음에 이제 LSBT라고 얘기하는 생명과학과학 중에 10명 정도를 일단 뽑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20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다 어떻게 이제 국내고들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해외고는 아예 다른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르니까 이제 마음 쓰실 필요 없고요. 요 120명을 뽑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 여기 하스도 지금 110명, 뭐 20명 이렇게 45명 이렇게 뭐 IS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 언더우드 학부의 특징은 뭐냐면 인문계에서는 모집 단위가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많이 뽑아요. 단위에서 그 얘기는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일부 컨설턴트들이 거기 정원이 많으니까 좀 들어가기 쉬울 테니까 써보세요라고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정원이 많다고 해서 꼭 들어가기 쉬운 건 아닙니다. 기본적인 에버리지이기 때문에 다만 예측 가능성이 높다. 즉 변수가 적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 정도였던 학생이 붙었다면 올해도 그 정도의 학생이 붙을 것이다라는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입시 공학적으로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물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부터 특히 이제 외고나 국제고나 뭐 전사고나 이런 데는 나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부 가는 게 목표예요라고 아예 이제 자기소개서의 그 기획서부터 쓰는 친구들도 있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확실히 여기는 매니아층이 있다. 그거 이제 뭐 한 반반인 것 같아요. 뭐 이제 여기로 오매불만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한 절반 정도 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냥 뭐 별 생각 없었는데 그럼 연세대학교인데 라고 해서 가는 친구들이 절반 되는 것 같고 그 정도가 될 만큼 이제 어쨌든 비율을 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잘 공유되고 있죠. 네, 늦게 들어오신 분들 좀 처리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국제인재라고 돼 있는데 올해부터는 올해 고3 대 기준으로는 여기 써 있죠. 학생부 종합전형 국제인재는 종전 특기자 전형과 동일하다. 국제인재 동일하다. 120명 나와 있고요. 국내고 졸업 예정자고 그리고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통계가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대략 한 10%에서 20% 정도 사이는 네, 재수생입니다. N수생. N수까, 그러니까 3수까지 이상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재수생은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 가지인데 여기가 이제 수능 최저가 없어요. 여기 밑에 써 있네요. 수능 최저 적용하지 않은. 그래서 이제 반수를 할 때 되게 부담 없이 그냥 수시 반수에서 부담이 없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형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를 이제 한 3년 이상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고3 때 어떤 이유로 이제 떨어질 수 있겠죠. 뭐, 내신이 좀 안 좋았던, 운이 없었던, 뭐, 면접을 못 봤던 그런 친구들이 그냥 한번 그냥 학교 다니면서 넣어놓고, 혹시 1단계 되면 면접 준비해서 가자. 뭐 이런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재수나 인수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수도권, 서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아직도 이 전형이나 이 학과가 좀 생소합니다. 그래서 잘 몰랐다가 뭐 재수를 하거나 아니면 대학 다니면서 누가 거기를 갔대, 누가 거기로 옮겨갔대, 이런 얘기를 듣고 재수 때 알고 처음 트라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N수생 비율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15에서 20%까지는 N수생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서류 평가, 면접 평가, 일단은 이제 서류 100%고요. 그다음에 모집 인원의 3배수를 2단계 평가자로 선발한다. 그러니까 아까 110명 뭐 이제 이러면 되니까 인문사회 계열 같은 경우에 뭐지 한 330명까지 면접을 보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여전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어 제시문이 출제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네. 한 해도 빠짐없이 영어 제시문이 나왔고, 네, 영어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면접은 제가 아마 나중에 뭐라도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테니까 일단 요 전형 소개로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기본적으로 UD라는 곳의 약간 진학과 진로 설명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을 주시면 답은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자, 그래서 이건 일단 작년 PPT인데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작년까지 특기자 전형이었고요. 작년에 120명 뽑았고요. 체육인재 저희가 볼 건 아니고, 그래서 국내고를 졸업하고, 여기 있어서 언더우드 인문사회 쪽이 110명, 언더우드 학부 쪽이 생명과학공학 LSBT 쪽이 10명 정도 뽑습니다. 근데 이제 이 LSBT는 이과 학생들이 쓰는데, 뭐, 저는 그냥 평범한, 뭐 표현이 좀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일반고 친구가 LSBT 붙는 경우를 솔직히 못 봤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일단 많이 보진 못해요. 그러니까 1년에 LSBT를 쓰는 경우를 한 두세 명 만나고요. 왜냐면 일단 10명밖에 안 되잖아요, 정원이. 그다음에 붙었다는 경우를 이제 한 해 한 명 정도 보거든요. 근데 최소한 다 항상 제가 입시에서 말씀드리는 C그룹 이상의 전사고거나 아주 가끔 연가고가 있고요. 주로 전사고예요. 전사고나 아니면 이제 뭐 전사고급 광역자서고 아니면 이제 국제고 이런 데 친구들이 가고 사실은 이제 저희 LSBT 쪽은 거의 못 봐. 그래서 보통은 제가 좀 말리는 편이고요. 이제 그런 곳이 아닌 데서 LSBT 쓰시겠다고 하면 근데 이제 UD와 상관없죠. UD는 워낙 인원도 많고 다양하게 해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계별 전형이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단 이건 작년 기준이지만 올해도 뭐 그대로 간다고 예고가 됐습니다. 1단계 서류로 100%, 3배수를 뽑고 그 다음에 영어 지심문과 영어 면접으로 또 거른다. 자, 이제 드디어 나왔었는데 그러면 이제 국제형과 특기자 뭐가 할까? 이 국제형, 국제인 이름도 비슷해서 많이 헷갈리시는데 심지어 이거 이제 입시 컨설턴트 중에도 헷갈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기본적으로 이제 모집 단위가 다릅니다. 일단 국제형으로 가는 건 ASD, 하스, ISE 쪽에 가는 거고요. 그리고 국제인대는 기본적으로 UD 학부 내에서 인문사회 계열과 LSBT 계열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것도 올해 조금 이제 학종 들어간 명칭이 다르긴 하겠지만 둘 다 이제 학업 역량을 보지만 이쪽에서는 뭐 학업 진로 공동체가 그냥 일반적인 학종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특기 역량 비교과 활동.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창체 쪽에 들어가는 그 항목들이 조금 더 높게 평가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특기자 전형이 온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쨌든 조금 더 이제 입시공학적인 차이는 수능 최저가 있죠. 물론 이제 학종 국제형, 기존의 국제형, 하스, 에이스대, 하스에 뭐 이게 최저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이하 모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있고 없고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구분하니까 어쨌든 뽑는 데가 다릅니다. 그리고 두 개의 중복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당수 친구들은 같이 씁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국어국제고 친구들은 아마 거의 한 절반 이상은 둘 다 그러니까 이거 쓰는 친구들은 절반 이상이 중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연대도 이제 하도 질문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해놨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요거 많이 헷갈리시는데 해외고는 아예 트랙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겹치지 않기 때문에 뭐 이거 해외고 애들한테 스펙 밀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2018년 이전에는 이게 구분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맞는데 2019년 이후에 현재 구분돼 있기 때문에 해외고 친구들하고 경쟁할 일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입시적인 말씀은 제가 이제 기본적인 말씀 좀 드렸고요. 혹시 더 디테일한 거는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자, 우선 이제 UIC 해서 저 그게 대체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이제 그 약간 학과 체계도인데요. 단과대학 약간 체계도인데요.
UIC는 언더우드 인터내셔널 컬리지입니다. 그래서 단과대학입니다. 뭐 문과대학, 뭐, 뭐 경영대학, 뭐 아니면 사회과학대학 이런 이제 단과대학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컬리지니까 그 안에 요 단과대학 안에 디비전 학부가 3개 있는 겁니다. UD, 하스, ISED. 자, 각각 어떤 약자인지는 써 있고요.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건 UD 쪽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이제 이 UD라는 학부로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2학년 때 여기 있는 전공 중에서 선택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과 계열이 가는 LSBT는 이건 1학년부터 정해져서 들어가는 거죠. 별명 라이프 사이언스 바이오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이제 이게 벌써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처음 이게 생겼을 때 뭐 의전이나 약정 가는 친구들이 약간 여기 거쳐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뭐 지금은 이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LSBT 계열은 이제 어쨌든 이과 계열이 가는 거고 UD에서 이제 110명이 애들이 가는 곳은 요 네 가지 전공입니다. 이콘이라고 나와요. 이건 이코노미, 경제학, IS는 International Studies, 요건 국제학, PSIR은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정치 외교학, CAC는 Comparative Literature and Culture, 그 비교 문학과 문화라고 적습니다. 예. 조금 특이하죠? 예, 다른 학과 중에 없는 겁니다. 뭐 요거 세 개는 이제 일반 학과로 이제 존재를 하는데, 없기 때문에 요건 조금 낯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학년 때는 UD로 선발을 해서 2학년 때는 이 중에서 하나를 택하게 갈 수 있고요. 뭐 뒤에 보시겠지만 진입 자격이나 무슨 경쟁은 없습니다. 원하면 다 들어가는 거고 중간에 한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지금 바뀌는 걸로는 국제 인재란 전형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자, 하스를 가고 싶다. 하스는 이 Humanities, Arts and Social Science 필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국제형이란 전형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국내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뭐 두 가지인데 ASD는 이제 처음부터 그 20명을 따로 뽑고 나중에 뭐 이제 플러스 20명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는 이제 사실상 지금은 많이 좀 허물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전공 단계를 이제 하나하나 거치기보다는 바로 이쪽으로 JCL이랑 CTM 계열 요 전공들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약간 또 하스만의 독특한 전형이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 달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ISE도 마찬가지로 국제형이라는 전형으로 진입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이과입니다. 이공계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Integrated Science and Engineering Field, 그러니까 이제 사이언스와 인지니어 필드가 이제 인테그레이트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도 제가 한번 요거는 모르겠습니다. 하스에서 ASD를 따로 할까 이제 같이 할까 좀 고민 중이긴 한데 어쨌든 요것도 어쨌든 3, 4, 5월, 4월쯤 다시 한번 따로 오늘처럼 나를 잡아 유디맞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됐고요. 자, 그럼 누가 다니는가? 뭐 구체적인 통계는 없습니다. 보통 이제 어쨌든 학생들의 이제 약간 수소문행 결과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UIC 학생 외고가 한 45%, 여기서 말하는 외고는 어쨌든 국제고나 전사고 뭐는 좀 포함된 계열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UD 재학생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네, 외고나 국제고나 전사고 비율이 훨씬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마 그 합격자 발표한데 데이터가 내놓는 것을 봐도 이쪽은 거의 한 7, 8할 정도가 해외고인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특목고나 전사고 혹은 이제 그런 곳으로 나오고 있고요. 자, 특징으로 보면 이제 해외고 출신이 아니었죠. 외고나 국내고의 국제고 출신을 하더라도 다수 학생들이 해외고 줄 경험이 있다. 제2외국어에 능숙한 학생들이 꽤 있다. 그리고 몇몇은 해외 대학교를 좀 6개월 이상 다니다 이제 그 학기 차이가 있으니까 UIC에 들어온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그 뭐 민사고라든가 의대부고라든가 경계고라든지 그 국제반 애들이 있죠. 국제반 애들인데 여기를 한 학기쯤 다니다가 해외대로 나가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이제 국내고에서 그 유학반, 국제반 애들에게 갈 수 있는 이제 어떤 합리적인 최선이 연세대 유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대는 보통 뭐 가거나 못 가나 하죠. 그게 뭐 한두 명 가느니 못 가느니 고등학교별로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가 약간 베스트인 경우가 상당히 좀 많고 꽤 잘 붙는 편입니다. 수능도 안 보니까요. 최저도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네, 일반고 중에서는 어, 유디는 특히 굉장히 착실하게 일하는 데또 준비를 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친구 이제 거의 졸업반이 됐었는데 제가 기억하는 가장 인상적인 친구는 이제 서문여고. 그러니까 이쪽 강남 서초 쪽 여고 친구들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강남 서초 쪽 뭐 세화여고, 서문여고, 뭐 진선, 숙명 이런 데서는 약간 전략적으로 이 국제학부를 가겠다라고 준비해서 가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보통 보면은 중학교를 국제적으로 나온 경우도 많이 있고요. 아니면 지금은 별로 이제 안 하는데 예전에 이제 그 막 디베이트 뛴다 그러잖아요. 중학생들. 뭐 그런 친구들이 좀 많습니다. 무엇을 배우나? 기본 커리큘럼.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졸업할 때까지 어떤 커리큘럼 선택인데요. 자, 졸업하려면 126학점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 수업 하나가 한 3학점 저희가 평균 잡으니까 이제 42개 정도 들어야 졸업을 하는 건데, 여기 이제 공통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고, 전공이 있고,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통 일반 선택이라고 불리는 거, 전공이라고 보시면 되고, 공통 커리큘럼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학교 체계나 약간 지금 부모님들, 뭐 제 세대랑 비교를 하면 약간 이제 필수 교양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양인데 필수로 들어야 되는데요. 그걸 이제 우리는 CC라고 그래서 커먼 커리큘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전공이 42학점을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필과 전공 선택이 있다. 일반 병원에 들으면 된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던 약간 10명이 다닌다는 LSBT의 경우에는 135를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CC, 커먼 퀄리피케이션 좀 줄여놨고, 메이저 쪽, 전공학점 쪽을 좀 올려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UIC 쪽의 특징은 요 공통 커리큘럼, 필수 교양 쪽이 조금 퀄리티가 높다. 내지는 좀 빡빡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공통 커리큘럼 뭘 배우느냐? 어쨌든 여기가 이제 소위 말 학부 대학이라는 걸 그 표명한 곳이잖아요. 그죠? 이제 리버러치 컬리지라는 곳을.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문사철, 그다음에 이제 불화생식 쪽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수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뭐 글쓰기 심화 세미나부터 이런 기본적인 방법론을 배우는 거, 그다음에 문학 철학 역사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제2외고도 하나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 기독교의 이해는 셰플이랑은 다른 겁니다. 네, 이런 것도 개설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좀 더 자세히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연세대학교 다른 단과의 통합적으로 약간 교양과정과 다르게, UIC만 약간 독립적인 이제 커먼 커리큘럼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죠. 인문학, 필수 교양을 쌓는 거. 그리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법,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방식, 인문사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제 소규모 강의라는데 25명이 좀 놀랍긴 한데 이제 대학 강의들이 굉장히 좀 대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웬만한 강의는 80명, 100명이 막 넘어가는데 그래도 이제 여기 수업들은 조금 쪼개서 한 25명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들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1학년 때 송도에서 수강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RC로 들어가잖아요. 1학년 때 연대는다. 그랬을 때 이제 뭐 9개에서 10개 과목 정도가 있는데 두 학기 정도 거의 다 끝내는. 음. 왜냐하면 이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과목들이 신촌 캠퍼스에서 많이 개설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이거를 이제 다 안 채워놓으면 학점 단위를 이수를 안 해놓으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2학년 때, 2학년 때 주로 이제 학생들이 신촌 쪽에 많이 수업을 듣는데 리송 다시 송도로 가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서 그냥 1학년 때 웬만하면 다 끝내놓는다라는 게 학생들의 어떤 관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뭐 글쓰기 교양,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굉장히 빡빡하게 계속 에세이 라이팅 하면서 피드백 한다 그러고, 학생들 얘기로는 이거 뭐 학원에서 배우는 거랑 차원이 다르게 쓰기 실력이 는다 그래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이제 UIC나 이제 특히 UD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취업 걱정들을 많이 하셨어요. 뭐 코로나 직전에 들어간 학생들이 많이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리크루트먼트 파트에서도 웬만큼 이제 이 인지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어쨌든 얘네는 영어는 된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러니까 뭐 한국에 영어 잘하는 사람 많다고 하지만 음, 제대로 잘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별로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약간 먹고 들어간 면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들 제 인상적인 기억으로 수업으로 얘기하는 것들, 이런 크리티컬 리스닝, 비판적 사고 수업들 같은 걸 좀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제 뭐 계속 고등학교 때 탐구 보고서 쓰라고는 하지만 메서돌로지를 잘 안 가르쳐 주거든요. 보통 대학원 가야 배우는데 그런 기본적인 이제 메서돌로지 배우는 수업들도 좋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문사철 중에서 일단 2개 정도를 좀 골라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언어 중에서도 하나 제2외고 하나 따야 되는데 이제 뭐 상대적으로 이 외고 친구들은 사실 국제고는 제2외고를 그렇게 빡세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힘들다고 하는데 외고에서 전공을 한 친구들은 뭐 요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해결을 하고 가고요. 예전에는 이제 이 특기자 전형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보통 애들이 뭐 HSK 웬만하면 5급, 델프 뭐 웬만하면 배, 그러니까 B1 정도 다 있었기 때문에 이걸로 거의 면제를 받았던 경우들도 있습니다. 요새는 별로 안 하죠. 그래서 요건 좀 이제 다 달라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인스턴스 블레이션, 이스턴스 블레이션, 기독교 이해 같은 수목들 요런 약간
정말 약간 좀 뭔가 대학의 인문학스러운 대학교가 아니면 다시는 배울 수 없을 것 같은 수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UIC 세미나라 그래서 요건 약간 이제 토론토형 수업들이 이제 나오는 건데 요거를 이제 어쨌든 UD는 4개. 상대적으로 이런 약간 인문학적인 교육이 좀 더 강화되어 있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근데 요 개설되는 강의들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제 고해 약간 패컬티에 따라서 이런 이게 이제 다 그 저기 테뉴어 받은 분들만이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다.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뭐 아이들 말로는 좀 이제 뭐 디스커션 같은 거 하는데 해외고나 이런 애들하고 좀 잘 돼라고 얘기하면은 뭐 보통은 이제 그 해외고 애들이 많이 좀 발표나 이제 이런 디스커션을 주도하는 편이고 한국 애들은 잘 듣고 페이퍼를 잘 쓰는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수업 자체는 굉장히 좀 재밌게 그리고 학점 따는 데는 별 문제 없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개별 전공을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이제 이수한다는 경제학 전공인 한번 잠깐 봐주세요. 자, 보시면 일단 상경대 경제학과, 경제학과와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경제학과의 한국어 강의를 4개까지는 이쪽 학점으로 인정을 해준다. 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필은 이제 6개로 이 UD 중에서 제일 많다. 음. 그래서 이 통계학, 인문, 경제 수학, 미시 요거는 이제 조금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요거 장점 얘기하죠. 경제학과 전공학생이 많으니까 수업 개수가 똑같은 수업 여러 개 개설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강이 용이하다라고 얘기해요. 시간대도 다양하고. 학생이 어쨌든 상대적으로 경험이 많은 편이고요. 아까 이제 그 UD CC 같은 경우는 25명 선이었잖아요. 그리고 뭐 이건 사실은 모든 과에서 발생을 하죠. 오히려 이제 그냥 영어로 안 하고 한국어로 하시면 되게 좋은 강의가 될 것 같은데 영어로 굳이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강의력이 떨어지는 아쉬운 점이 생기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럼 왜 경제학을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것 같아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이제 취업과도 관련이 있지만,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이게 상대적으로 굳이 영어 실력이 그렇게 빼어나지 않아도, 특히 이제, 스피킹이나 라이팅이 부담이 좀 적죠. 그래서 학생들이 좀 많이 드는 경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전공에 비해서는 수학과 관련해서 비용이 많이 빼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경제는 또 경영과 다르죠. 그런 것들이 있고 영어 실력은 그냥 원서. 근데 뭐 이쪽은 어차피 도표나 그래프나 숫자를 쓰니까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경제와 영어학의 경우에는 이 국제대 학생들에게 좀 우선권이 주어진다. 왜? 얘네가 일단 듣고 졸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략적으로 매년 한 7할 정도 학생들은 전체 학생 중에서 이권을 이제 주 전공으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국제학과 관련되고요. 인터넷 스터디스에서 이제 국제학이 뭐냐? 이게 정치외교학이랑 뭐가 다르냐? 이제 그런 약간 질문들이 있으신데 저는 이제 국제학 전공자는 아니고 정치외교학 전공자로서 말씀드리자면 정치외교학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정치학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치를 다루는 곳이고 그다음에 외교라는 거 이제 보통 이제 국제랑 외교학이라는 행동이 오시는데 외교학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주체가 국가가 됩니다. 국가가 주요 행위자로 해서 그 국가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것이 외교학이고요. 여기서 국제학이라는 것은 그 액터가 훨씬 다양해집니다. 그러니까 국가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활동하는 어떤 국제 기구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액터가 훨씬 다양한 그 사람들, 그 다양한 액터 사이에서 일어나는 또 국제 간의 관계나 활동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뭐 비교적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학이 보통 지역 연구가 들어가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이 내가 근데 한국에 있는 국제학과에서는 지역 연구 쪽은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그건 또 정액 쪽으로 나와 있는 편입니다. 어쨌든 여기 아이스 국제학과로 가보시면 리딩과 에세이 비중이 높은 편이다. 그렇죠. 여기는 이제 정액과와 더불어서 말과 글로 먹고 사는 과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요. 전필은 2개뿐이다. 전필의 부담이 좀 적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국제와 관련해서 보시면 여기는 뭐, 국제 보안이면 유전 시큐리티인데 국제 안보란 말이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금융국제법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그냥 이건 학생들의 피셜입니다. 학생들의 피셜로 그냥 약간 매력적인 선생님이 많이 계시다. 어쨌든 UD 하면 어쨌든 보통 저희가 그냥 국제학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집 애가 연대 국제학부 다닌대라고 하면 여길 말하는 겁니다. 보통 UD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래도 외국인 유입이 높은 편이고 왜냐하면 이제
정외과가 있긴 하지만 이제 일반 학과로 국제학과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연대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요금 기수비 높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도 아무래도 또 영어가 유창한 학생들이 많다. 근데 이제 뭐 이거는 학생들 스스로 얘기한 거긴 한데 여러 가지를 골고루 배우긴 하지만 뭐 학부 수준이다 그렇긴 하지만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한다. 약간 모두 다 겉핥기 느낌이라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그래서 뭐 저는 여기를 졸업하고 로스쿨을 가는 경우를 꽤 보고 있고 이제 저랑 대입을 준비했었는데 4, 5년 지나서 또 이제 로스쿨 입시를 제가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대학원을 국제대학으로 가거나 유학을 나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PSIR 정치외교학과고요. 요거는 이제 어쨌든 뭐 거의 이제 한국의 모든 대학에 있는 정외과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서울대 정도를 제외하고는 어쨌든 정치가 한 6 내지 7 정도 비율, 그다음에 외교가 한 3 내지 4 비율이기 때문에 보통 정치 쪽이 좀 더 치중이 돼 있죠. 패컬티들로 커리큘럼도 그렇고. 그래서 이쪽도 아무래도 좀 그런 느낌은 국제학부에 있긴 하지만 비슷한 느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쨌든 사과대 정액과 한국어 강의 4개가 인정된다. 그다음에 여기는 전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듣든 전공 선택에 다 인정된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건 이제 뭐 연세대생이 얘기하는 건데 2000번대 수업이 많이 없어서 저학년 학생들 3000대, 4000번대 수업을 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건 2000번대는 2학년 때 들으세요라고 일단 권장하는 거고 3000번은 3학년, 4000번은 4학년 때 들으세요라고 일단은 권장을 해놓는 과목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2학년들이 3학년이나 4학년이 들어가는 수업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불리하겠죠. 뭐 이제 이게 학점 줄 때 이걸 봐주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뭐 예전처럼 뭐 저희 때만 해도 꼭 3학년, 4학년, 2학년보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학점은 꼭 거기에 비례하진 않았었는데 지금은 다들 열심히 하니까 아무래도 좀 불리한 면이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특징이 이제 로스쿨이나 에세이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다. 네, 상대적으로 좀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뭐 어느 대학에 정시가 들어간 건다 그러하듯이 단합력이 높은 편이고 신설되는 과목이 잦은 편이다.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교수진이 약간 뭔가 좀 교체가 좀 있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 사과의 정치학과와 연정인 행사가 있다. 이종 어쨌든 그런 게 좀 센 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저는 물론 이제 연세대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 개설되는 과목을 봤을 때는 그렇게 이제 전문적이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우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이제 CAS라 해서 여기는 독특한데요. 이제 비교 문학과 분화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굉장히 흥미로운 전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계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세대 하스에서의 어떤 TAD 계열이나 비교문학과 문화나 아니면 이제 그 서강대학교의 뭐 아트 앤 테크놀로지 아니 이쪽만 쭉 보고 가는 친구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공 필수 과목이 일단 없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보시는 기술 과목들이 그냥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취향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한 번쯤 다 들어보고 싶은 과목들이죠.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도 저거 재밌겠다. 이제 어떤 문화 쪽에 좀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전공생이 많이 없다. 그래서 여기는 대략적으로 비율이 말씀 안 드렸구나. 대략적으로 이제 경제 쪽으로 한 70 정도가 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가 한 10, 정예가 한 15, 그리고 비교문화가 한 5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100명, 120명 정도 되니까 한 대여섯 명 가는 거죠, 여기는. 그리고 이제 음악, 문화, 영화, 역사 등이 되어 있고 흥미롭다는 장점이 있는데 하나 기표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연락을 하는 친구들 중에 비교 문학과 문화 전공을 택한 친구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정확히 이거 뭐 하는지, 정말 이제 이런 이제 평에 동의할지는 요건 이제 다른 전공할 친구들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다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는 어쨌든 글을 쓰는 걸 좋아하는 학생 다수, 즉 라이팅을 좋아하거나 라이팅 실력이 좋은 친구들이 많다라고 이제 일단 이번에 이구동성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주로 이제 뭐 그 고등학교 때부터 외고 출신이 좀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약간 이제 그 어문 계열, 예를 들어 고려대라든가 서울대 쪽에 어문 계열까지 진학을 생각했던, 그러니까 뭐 그게 전략적인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그런 전공어를 좋아해서 문학과 문화를 좋아해서 그런 친구들이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어떠냐, 기본적으로 일단 얘기들 좀 들어보자면 일단 분위기는
그러니까 단위가 크죠. 왜냐하면 이제 국내고만 들어가는 게 그 120명 정도 되는 거고요. 해외까지 들어오면 거의 한 60, 70명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이 정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모래알이다. 근데 뭐 이건 사실은 뭐 여기만의 특징이 아니라 다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근데 자기들도 좀 친하다고 얘기를 하고 애들이 요 자료는 제가 제 학생들이 지금 만들어준 거거든요. 근데 ISD 요게 45명이죠. 여기에 비해서는 좀 다른 명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학년 때 전공 수업에서 이제 같은 친구들 만나면 친해진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공통으로 얘기하는 건 일단 직장인 선배들이랑 교류가 많다. 네.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킹 관련해서는 전체를 이제 12개 반 전체, UIC 전체, 요거는 UD만이 아니라 전체를 12개 반으로 쪼개고요. 그러면 뭐 한 번에 한, 몇나 될까요? 그래도 뭐한 20, 30원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네트워킹을 좀 하는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요새는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뻔선, 뻔후, 이런 걸 통해서, 뭐, 2호학번, 2사학번, 2사학번 같은 학번이 갖는 친구들끼리 약간, 이런 것들로 약간 네트워크 형성이 된다. 그리고 지도 교수는 이제 지도교수 한 명이 1에서 4학년들을 관리하는데, 어쨌든 전공생들이 좀 친한 편이고, 그리고 이제 또, 뭐, 한국인 교수들은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경우가 많지만, 외국인 교수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스킨십이 좋은 편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공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대해서는 1학년 2학기 후에 선택을 한다. 그래서 근데 여기 보시는 이런 요 메뉴를 활용해서 신청을 하는 거고요. 근데 뭐 신청 기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다음 학기에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은 아니고, 그 한 번 또 중간에 변경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는 하죠. 빠르게 졸업하고 수강청할 때 편하려면 빨리 전공 진입을 해라. 왜냐하면 전공 진입생들한테만 일단 우선 수강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늦게 들어오면 이제 뭐 인기 강의 같은 거, 인기 전공 강의 같은 거 못 들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정해진 인원수가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뭐 아까 제가 경제학 같은 경우 뭐 70%라고 했는데 뭐 그에 좀 더 들어온다고 해서 그걸 이제 뭐 쳐내거나 무슨 뭐 선발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학점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학생들이 적어준 약간 UIC를 왜 왔는지 그리고 세부정보 왜 선택했는지 이유인데요. 잠깐 보시겠어요? 첫 번째는 여기가 이제 사실은 연대 행정적으로 잡을 때는 이제 무전공 쿼터로 카운트가 됩니다. 왜냐면 1학년 때 이제 전공을 정하지 않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공할까지 정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고 실제로 이제 전공에 대한 계획이 바뀌는 친구들이 꽤 있고요. 그다음에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쨌든 영어 실력이 최소한 퇴화하진 않겠죠. 이런 것도 이제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의 수업과 수업, 교수님. 그래서 이제 제가 매년 한두 명씩 경험하는 경우는 뭐냐면 제 고등학교에 갈 때는 유학을 가는 걸 전제로 일단 갔어요. 뭐 유학 뭐 외대보고 유학반이든 뭐 청춘국제고 해외 쪽이든 갔는데 주로 여학생들한테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정작 보낼 때가 되면 보내기 싫으신 거죠. 그래서 싸우다가 이제 타협적으로 야 그러면 연대 UIC에 가라. 거기가 외국이랑 되게 분위기가 비슷하더라. 예. 그래서 가는 경우가 꽤 있고 실제로도 이제 학생들이 그냥 거기 만족해서 다니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옥스브리지가 된다거나 뭐 미국의 아이비가 되면은 더 이제 더 좋은 학교라고 봐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또 약간 현실적인 경제적인 부담도 있다 보니까 이제 이쪽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것들 한번 옆에 언급이 됐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고 출신 친구가 적어준 걸로서는 이제 IB를 한 입장에서는 네, 고등학교 온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서 괜찮았었고 뭐 기본적으로 계속 리서치를 하고 페이퍼를 쓰고 그런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IB랑 AP가 있으면 사전 학점 취득이 가능하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이콘을 선택하는 이유는 아까 이제 나왔던 것처럼 그런 것들 이제 리딩, 에세이, 토론 이런 게 좀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안 맞지 않아. 더 하기는 싫어. CCN 이런 경우들이 이제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왜 IS 택하는 이유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토론과 글쓰기 리딩을 좋아한다면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땡기는 게 있습니다. 또 물론 당연히 국제 이슈를 좋아한다면 또 좋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졸업생 진로입니다. 이 친구들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뭐 공식적으로 이제 뭐 학교에서 사실 이런 통계를 내지는 않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컨설팅들도 항상 뭐 이거 본인이 노력해서 가고 이제 뭐 복수정 뭐 이런 게 필요하긴 하지만 많이들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일반적인 이런 대학 대입 후 진로와 크게 다르진 않는데 일단은 영어라는 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외국계 기업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쪽을 더 선호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 대기업 쪽에서도 뭐 해외 파트를 생각해서는 꽤 많이 뽑는 편이다. 그래서 이제 기속 저희가 항상 한 지금부터 5, 6년 전만에 굉장히 고민했었던 야 연대는 연대인데 다른 연대와 비슷하게 취업이 잘 될까라는 고민은 더 이상 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로스쿨도 꾸준히 나가고 있는 것 같고 해외 로스쿨도 가고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마 제가 듣기로는 거기 이제 저기 선배들이 와서 학교 측에서 약간 취업 박람회 그런 걸 하면서 어떤 회사들에 갔는지를 좀 보여준 것이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처럼 약간 선배들과의 그런 약간 네트워킹 뭐 이런 것도 연대가 잘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 아무래도 이제 약간 다른 단과대와는 조금 차별화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그런 연대 의식은 높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약간 기타 FAQ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스 때 또 나오긴 할 텐데요. 위디는 송도에 1년 있지만 하스는 송도에 4년입니다. 이게 이제 심지어 입학 전형 요강에도 나와 있어서 약간 오해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조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1학년 때는 다 있죠. 다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전공 수업들이 UD는 신촌에서 열리고, 하스는 양쪽에서 모두 열린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하스 전공 수업을 들으려면 송도를 대부 어떻게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2학년 이후에는 학생들이 보통 뭐 월수는 송도에 가고 화목은 신촌으로 오고 이제 이런 경우가 제일 많고요. 반대로 이제 요일을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자, 한 학기 정도에 모으는 거죠. 이제 2학년 1학기 정도에 다 하스 전공 수업을 들어. 그리고 2학년 2학기부터는 다 신촌으로 다녀.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학생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제 유리면 송도에 1년만 있으면 되는데 하스면 송도에 4년 내내 마치 귀향 가는 것처럼 그런 거 인식은 좀 잘못돼 있다. 자, 그 다음에 영어 강의 반만 알아도 학점 나온다. 음, 이거는 좀 이제 전공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이콘과 같은 경우에는 그 말이 맞기는 맞는데, 이콘 외 과들은 정말 이렇게 반만 대충 알아들어서는 안 되고, 어쨌든 본인이 이걸 더 따라가기 위해서, 뭐, 다른 이제, 어차피 선배들의 이제 노트와 족보가 도니까, 뭐 그런 걸 좀 구한다든지, 추가적인 노력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저는 유디는 아니었고, 하스에 갔는데, 반학기 만에 나와서, 반수를 해서 고려대 자전을 간 친구가 있었거든요. 예, 물론 일반고 친구긴 했었는데 친구는 확실히 영어가 좀 부담이 됐었다 그래요. 그래서 뭐 따라갈 수는 있으나 그렇게까지 해서 다닐 만큼 매력적이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하스 쪽에서는. 자, 그다음 UIC는 더블 튜이션 기여 입학이냐? 이거 이제 제가 항상 부모님들께 약간 농담처럼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단과대에 비해서 학비가 높다. 한 학기당 한 680만 원, 1년이면 1200 정도 들어간다. 그래서 거의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되죠. 요건 아마 이제 조금 더 오래 오를 것 같습니다. 오래 올린다 그랬으니까. 이제 그거는 학생들 말로는 이제 외국인 교수가 많다 보니까 그 비용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제일 아래에 있는 거, 연세대 내에서 인식이 좋지 않다. 뭐, 이제 한동안 그랬죠. 쟤는 이제 송도는 신촌보다 원주에 가깝다. 뭐 그런 식으로 내부에서 있다고 했었는데, 그거는 옛날 얘기가 없어, 확실히. 옛날 얘기인 것 같고, 어쨌든 지금 팩트가 실적으로서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약간 이제 옛날 얘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선호도가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일반 학과들에 비해서, 이제 약간 진입장벽이 있어서, 진입장벽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약간 입결이 내려가는 것이지, 뭔가 이게 선호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연세대학교에 고려대학교랑 저희가 상세 비교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 유디가 되고, 예전에는 뭐 고대 경영이 됐다. 그럼 당연히 고대 경영 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고대 인기학과는. 근데 최근에는 어쨌든 그렇지 않고 오히려 특히 이제 서울 쪽으로 올수록 연대에 대한 선호도가 고대에 높다 보니까 우선 유디를 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이제 입시적인 내용 좀 보충해 드리면, 아까 제가 고교 유형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총 합격 비율로 보면 지금 요 국제인재가 UD, LSBT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외고 국제고, 그다음에 뭐 전사고, 빨간색까지 치면, 그다음에 뭐 광자고까지 되는데 어쨌든 일반고 비율이
13.5%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거의 한 85%가 약간 그런 특별한 학교들, 일반고가 아닌 학교에서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은 일반고 20% 가까이 하는데 합격률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걸 이걸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원율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뒤에 자료 보여드리겠지만 꽤 많이 돕니다. 꽤 많이 도요. 충원율은 이제 24, 25는 올라가다가 올해 좀 떨어졌어요. 그건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다음에 작년부터는 이제 UD나 LSBT나 이거 인문사회 계열이고 자연 계열인데 면접을 같은 문제로 봅니다. 똑같은 UD 문제로 봅니다. 기존에 그런 체계로 보고요. 이게 이제 올해 추합인데요. 왜 이제 제가 추합을 말씀드리냐면 UD가 네. 처음에 47명, 2차 추합이 27명, 3차 추합이 8명, 4차 추합이 2명. 그럼 몇 명이죠, 이게? 74명, 82, 맞나요? 70, 82명, 86명. 86명 정도.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돌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 90명 정도가 86명이 돌았는데 이게 이제 2024년도 정도까지는 그때까지는 보통 한 50에서 60번대까지만 돌았거든요. 25년 이후에는 거의 이제 한 8, 90번대까지 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100번까지 갔는데 자, 그 이유는 뭐냐? 요 전형을 예전에는 애들이 안 썼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가는 애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서울대 가는 애들이 이 전형을 잘 안 썼어요. 내가 연대 화로로 뭐 다른 과를 갈지언정 굳이 연대 UD를 가진 않겠어 라는 게 있었는데 연대 화로가 잘 안 되는 거죠. 연대 화로가 특히 이제 특목이나 전사 쪽 애들이 내신을 좀 빡빡하게 보다 보니까 안 되고 그러면 일단 UD라도 보험으로 붙고 가자 라는 심리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여기를 많이 쓰고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빠지는 거예요. 한 30명에서 40명은 좀 더 빠지는 거죠. 얘네가 연대 일반학과로 빠진다기보다는 서울대에 있는 과로 빠지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거의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험으로 쓰는 애들 때문에 이만큼 늘어난 거고, 그러면 이만큼 추합이 도니까 일단 한번 질러보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 그건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어쨌든 3배수를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추합권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어쨌든 추합까지 다 본다고 쳐도 1.8배수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1.8배수 안에 들어오기는 오히려 전보다 어려워진 거죠. 왜? 이만큼 이제 인원이 잘 쓰는 애들이 늘어났으니까 여기를 보험으로 쓰는 애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효과가 결국 상쇄되기 때문에 이 요 어떤 추합만을 보시고 쓰기는 좀 어렵고 어쨌든 내가 어 1단계는 좀 넉넉히 통과될 정도라고 했을 때 추합을 바라볼 수 있는 거지 1단계가 겨우 통과될 정도라고 하시면서 해놓고 뭔가 면접으로 이걸 두시겠다? 그거는 저는 별로 현실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면접 역량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접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우리가 그뭐 수시원제 6개를 쓰는데 연대 UD만 갈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게 아까 보셨던 다시 그 표인데 국제대학, 단과대학이 있고 디비전이 이렇게 3개가 있고 거기는 이런 전공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연대 UD는 비교문학과 문화, 경제학, 국제학, 정치외교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보통 우리가 서울대나 고대나 뭐 성대하고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다음 장 가시면. 자, UD 이코는 뭐예요? 결국 경영, 경제, 통계 쪽 생기부를 가지고 예를 들어 UD와 UIC와 고전을 같이 쓴다고 보면 혹은 연세대 일반학과를 같이 쓴다고 보면 이렇게 보시죠. 생기부 방향 잡으시면 돼요. 내가 경영, 경제, 통계 쪽 생기부라면 UD는 이콘으로 생각하고 넣을 수 있겠구나. 물론 UD가 이제 이콘 1학년 때부터 분류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요 학과 군 생기부라면 UD를 넣는데 지장이 없는 생기부라는 겁니다. 다음 내가 정예나 국제나 행정으로 되어 있는 생기부라면 인터내셔널 스터디스나 정치 외교랑 맞을 테니까 UD 지원이 가능하겠구나. 내가 UDCAC 어문 쪽 생기부로 맞춰져 있다면 UDCAC 쪽에 맞는 생기부니까 지원이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먼저 보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 가려고 이제 뭐 하는 건 아니니까 내 이쪽 방향에만 생각을 보시고 요 중에서 한 과에 넣을 수 있다면 뭐 서울대가 됐든 고대가 됐든 내가 그러면 UD도 한번 써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근데 이건 이제 하스 쪽 얘기인데 이건 다시 하스 때 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생기부와 기본적으로 추가적으로 쓰는 건 뭐다? 영어. 영어가 기억나요? 영어 내신이 자기의 전 과목 내신보다 좋아야겠죠. 어, 그래야 이쪽에 재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 추가적으로 체크. 그러니까 뭐 영어가 반드시 뭐 아주 9등급제니까 뭐 1 해야 된다, 2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 전과목 내신 평균이 3.0이에요. 이거 뭐 어쨌든 다 이제 특목 자사고 애들이 많이 오니까 그럼 영어는 어쨌든 2.99 이하야겠죠. 물론 이건 뭐예요? 우리 학교에서 여기 쓰는 기준은 따로 있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채팅창을 쓸게요. 저희가 보통 UD를 쓸 때 어쨌든 A 그룹이면 4 안팎까지 써볼 수 있다. 그럼 뭐 가끔 4초중이 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안정적인 건 3중후다라고 말씀드리죠. 9등급제입니다, 지금. 이 그룹에서는 어쨌든 3초중이라고 말씀드리고 C그룹에서는 3안팎. 물론 여기서 이제 한 0.34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건 감안해 주셔야 돼요. 기부 상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 그룹에서는 보통 2중. 그다음에 이 그룹은 2초중인데 상대적으로 좀 일반고에 대한 내신 기준은 조금 오히려 완화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빡빡하지 않은데 이제 특목이나 전사에서 에이 여기라 넣어보자라고 들어온 애들을 좀 안 받으려는 그런 경향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기준은 생각하고 계셔야 된다. 이제 당연히 영어 내신이 요 내신보다 좋아야겠죠. 그 정도 기준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지금 3학년이라면 요 기준에 따라서 한번 셀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2학년이라면 일단 저게 1학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그 타겟팅을 하시고 그럼 이제 내생기부를 이 UD와 더불어서 UD에 간다는 거 더불어서 여기만 갈 거 아니니까 고대나 서울대는 일반학과 쪽은 어디를 쓸 건지도 같이 잡아서 가셔야 되겠죠. 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이제 조금 몇 가지 광고를 드릴 겁니다. 그동안에 채팅창으로 필요한 내용들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자, 저희 3주차에는 UIC 세미나 하고요. 원래는 수요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 설 연휴라 제가 금요일로 옮겼고요. 그다음에 4주차에는 의대별 스펙과 면접하고 있고요. 요거 올해 이번 달은 가톨릭 대 하려고 하고요. 다음에 1주차에는 이제 스카이 전형별 스펙과 면접해서 아마 이제 서울대 일반 전형할 차례가 3월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고대랑 연대 하나씩 했고 2주차에는 생기부 웨비나라 그래서 생기부 한 항목씩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정기적으로 요건 제가 아마 주로 토요일 저녁에 많이 할 것 같은데 상반기에 전문가, 저 말고 이제 다른 교과 강사나 또 다른 컨설팅 선생님 모셔서 주제별로 풀어보는 거, 요거 이제 올해 3, 4, 5, 6에는 조금 좀 자주, 최소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 단톡방이나 아니면 뭐 이제 혹시 지금 단톡방에 안 계시고 문자를 오늘 제가 좀 쐈거든요. 일부러 들어오시라. 근데 문자 받고 들어오셨으면 단톡방 초대를 저한테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설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생기부가 초안이 좀 확인 가능한 학교도 있고 아직 확인 못한 학교도 있는데 그다음 왼쪽 거는 진단 컨설팅.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연세대학교 UD를 가고 싶다. 예비 고3이 된다. 혹은 예비 고2가 된다. 이대로 가면 과연 되는 거냐? 원서 6개 중에 하나 써도 되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어떻게 좀 바꿔야 되나?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이 왼쪽 진단 설계 컨설팅 90분 정도 잡고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계 컨설팅은 난 연대 UD에 가기로 결심했어. 내년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번 학기엔 나는 창체 항목들 혹은 이번 학기 있는 과목들 중에서 어떤 과목에서 저 UD를 가기 위해서 지금 UD를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면 지금 내가 뭐 막연히 UD를 가고 싶어서 다른 과랑 같이 어떻게 뭐 나는 뭐 정예로 콜라보를 해야 되나 어문으로 콜라보를 해야 되나 헷갈린다. 그런 경우에는 설계 컨설팅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특히 예비 9일들, 이제 컨설팅 언제 받아요라고 하시는데, 내지는 그 성적 나온 다음에 받아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시는데, 어, 비용을 생각하시면 그럴 수 있습니다. 만일에 지금 컨설팅을 받았는데 1학년 내신이 망했다. 그럼 이제 이 컨설팅이 효과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용을 생각하시면 컨설팅은 내신 나온 다음에 받으시는 게 맞고요. 근데 내신 나온 다음에 컨설팅을 받았는데 1학년 생기부가 텅텅 비었다. 그러면 이제 인기학과는 못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얻는 게 있고 있는 게 있는 거니까 저는 가능하면 입학 전에 고등학교가 정해진 이상 한번 쭉 일단 수시 로드맵 위주로 그려보실 필요가 있어서 그 성계 컨설팅을 가능하면 입학 전에 한번 좀 받아보고 가시면 여러 가지로 뭐 내신을 얼마나 받아야 되고 어떤 과목이 나한테 더 중요하고 이런 거 감을 잡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요새 수행평가 특강하면서 느끼는데 많은 학교들이 수행평가에서 여전히 뭐 관심 있는 분야나 진로와 연관지어 주제를 잡으라고 해요. 근데 그 관심 있는 분야나 진로조차 없으면 일단 수행평가 하는 것 자체가 고생스럽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런 거 없는 남학생들 미리 관심 분야와 진로 임의로라도 좀 잡고 갈 수 있도록 이런 설계 컨설팅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기서 나아가 정기 관리로 이어갑니다. 일단 저랑 일단 1차적인 설계 컨설팅이나 신입생 컨설팅 한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이제 1년에 4번 보는 프로그램, 학기 초, 학기 말, 학기 초, 학기 말 이렇게 4번 보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심화라고 해서 이제 저랑 카톡방 열어놓고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이제 수시로 케어하는 그런 심화 프로그램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건 제가 이제 한 학교에 한 명씩, 교회별로 한 명씩만 받기 때문에 마감이 될 수 있으니까 만약 좀 의향이 있으시다면 빠르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거 설명드린 거고요. 네. 자, 그럼 일단 채팅창으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가능한 범위 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UD 진학 진로 설명이지만 뭐 입시적인 내용 혹은 UD 외에 다른 쪽에 관련된 내용들도 질문을 주시면 제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A, B, C, D요? 이거는, 잠시만요. 대학이 보는, 그러니까 제 설명에서 항상 여러 말씀, 대학이 보는 고등학교의 뭐 수준?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아직 베타 버전이라 그냥 이제 살짝살짝 보여드리고 공개를 안 했는데, 하나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제 고1이나 고2 입장에서는 구등급제가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서, 표를 하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등급으로 바뀌었을 때 내신이 어떻게 바뀌냐 이건데요. 이거 제가 좀 더 이제 완성도가 올라가면 요것만 갖고 설명을 할 거고, 근데 아직 베타 버전이라 임의로 지금 학생들한테만 그냥 참고 컨설팅만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예요. 제일 큰 거네요. 더 커졌나? 들어오나? 제가 좀, 지금 다 들어왔는데. 그럼 이제 여기 보시면 A부터 E까지 그룹이 있잖아요. 공유됐나? 네,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 연대로 그냥 가정을 하겠습니다. 서울대 연대 그냥, 이건 연대 일반학과 기준입니다. 일반학과 가는데, 이 그룹은 이제 5등급제로 바뀌면 1.15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 좀 숫자 바뀌었어. 어쨌든 예를 들면. 근데 그 범위가 D그룹으로 오면 1.3으로 늘어나고요. C그룹으로 오면 1.6으로 늘어나고요. B그룹은 1.8, A그룹 2.0으로 온다. 늘어나는 얘기죠. 이거 무슨 소리냐면 대학이 보는 고등학교 수준에 따라서 그 학교 내신이 얼마나 따기가 어렵고 생기부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좋고 내신에 비례해서 요거에 따라서 사실상 상이한 커트라인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면역적으로 했다기보다는 그래서 이 A, B, C, D는 어떻게 나눠지느냐고 하면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잡아보면 뭐랑 일치하냐면 서울대를 수시로 30명 이상 수시입니다. 정시 실적은 상관없습니다. B그룹이 20명 이상 C그룹이 10명 이상, D그룹이 5명 이상, E그룹이 4명 미만 정도 가는 학교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좀 보정이 필요한 게 예를 들어서 청심국제고는 요 정도예요. 서울대 실적은. 근데 그게 100명으로 나오는 10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사실상 뭐랑 같다? A그룹으로 올려서 봅니다. 네. 왜냐하면 얘는 외대부고는 이게 360명으로 나오는 실적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보통 저희가 한 250명 정도 학교라면 그냥 그 실적 그대로 보는 거고요. 보다 많거나 적으면 민사고도 이제 한 뭐 요 정도 나오는데 그 150명 실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올려서 가죠. 어쨌든 약간 학교 그레이드별로 입결이 좀 커트라인이 달라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려서 제가 ABCD 말씀드린 거고, 지금 채팅창에 적어놓은 거는 9등급제입니다. 올해 고3 기준이니까. 그래서 이제 A그룹은 한 4점 안팎, 4점 초까지도 1단계는 붙더라. UD를. 근데 이게 2그룹, 제일 이제 그냥 생일반고로 가게 되면은 2점 초중까지 타이트해진다. 네, UD 1차 전형 합격선이 저 정도란 말씀을 드린 겁니다. 1단계 통과상, 9등급제 기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요 밑에 이제 있는 표는 제가 한 게 아니라, 모 업체에서 이제 약간 그 한경에서 올려놓은 거 제가 가져온, 한국경제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런 이제 거죠. 여기 보시면, 그리고 또 이제 뭐 연대라고 되어 있는데 5등급제 적용시 보면은 뭐 최고 평균은 1.4인데 최고는 1.2고 뭐 최저는 2.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2.0이 예를 들어서 그냥 생 일반고과 2.0까지 분단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지금 구등급제에서 보시면 1.68부터 3.46까지 붙었다는 거잖아요. 3.46은 어디겠어요? 이게 그냥 평반고일 리가 없잖아요. 평반고는 3.46 절대로 못 붙죠. 음. 이런 식으로 약간 격차가 존재하는데 저게 결국 학교별로 좀 달라진다. 학교의 수준별로.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저 표 어디 가면 있냐고 하시는데, 저런 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거는 이제 일종의 고교 등급제이기 때문에 원칙적 입시 금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약간 이제 암암리에 저희가 얘기했던 건데, 입시 업계에서는, 근데 지난번에 꽤 오래됐죠. 그, 땡땡 교수 사태 때 학생부 종합전형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냥 일반고와 특목전사고, 뭐 특목전사고 안에서도 수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지를 달랐다는 점이 밝혀졌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가장 정확한 건 우리 학교 1년 선배들이 대충 어땠냐가 제일 정확한 건 우리 학교는 뭐 3점 초까지는 가더라. 우리 학교는 2점 후반도 떨어지더라.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이런 표로 만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하스 설명회는 아마 다음 달에 할 겁니다. 아마 다음 달 셋째 주 수요일 저녁에 오늘과 비슷한 내용으로 그러니까 하스웨어로 바뀌어서 하겠죠. 알렸네요. 네, 질문 주셔서. 오, 이런 질문이 제가 제일 곤란한데요. 왜냐면 이제 이게 한두 번 밖으로 나갔다가 제가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서, 잠신고는 그냥 저희가 D그룹과 E그룹 중간 정도? 뭐, 그래서 이게 항상 이제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당사자들이 느끼는 거랑 저희가 밖에서 보는 거랑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잠신고는 D그룹과 E그룹 정도? D그룹 조금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현대고는 저희가 D그룹과 C그룹 중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상대적으로 이제 예전에 C그룹이었는데 조금 떨어져서 C그룹과 D그룹 정도 중간 정도로 봅니다. 면접 준비요. 면접 준비는 이건 이제 그냥 통계적으로 절반 정도는 2분의 1 정도는 고3 여름방학이 시작합니다. 3학 1학기 끝나고 여름방학 때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 4분의 1 정도가 그 전에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이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 나머지 4분의 1은 원서를 쓰고 고3 9월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면접은 제가 아마 쭉 면접만 이 UD랑 하스 면접 모아서 말씀드릴 텐데 영어를 잘하는 면접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제시문을 잘 독해하는, 그러니까 리딩 앤 컴프레hen션이 중요하지 스피킹이 중요한 면접이 아니기 때문에
어, 상대적으로 이제 영어의 플루언스랑은 상관은 없고요. 문제를 잘 풀어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영어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고3 여름방학 때부터는 주 1회 정도, 이 면접이 이제 10월 넷째 주 정도에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꾸준히 주 1회 정도는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한국어 면접과는 별도로. 그러니까 이제 고대나 서울대 한국어 면접을 하게 되는데, 그과는 별도로 주 1회 정도 잡으셔야 됩니다. 아, 단톡방 초대는 저한테 여기로 3710으로 학생 이름, 요 학년 남겨주시면 제가 초대를 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아, 네. 네, 다른 질문도 없으시면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